안녕하세요. 알파맘 아리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 후에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보통 합의하에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몰래 계좌를 열어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아내가 남편 몰래 이제 비자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생활비에서 조금씩 빼서 이렇게 따로 몰래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을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몰래 이렇게 주식을 하다가 손실이 나게 되면은 그거를 만회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조급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무리하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큰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배우자 몰래 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부가 같이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플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은 이제 결혼 전에 따로 이렇게 주식 거래를 했더라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식 계좌를 좀 더 알뜰한 배우자 명의, 그러니까 남편이 좀 더 알뜰하면 남편 명의로 하고 아내가 좀 더 알뜰하면 아내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그 개설한 계좌의 아이디나 비번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 같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만약에 남편 폰에다가 만약에 이 계좌를 이제 깔아놨어도, 그 앱을 깔아놨더라도 또 집에서 아내는 이제 컴퓨터로도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 때나 아니면은 종목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하기 전에 부부의 합의하에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혹시나 손실이 생겼을 때도 서로 각자의 배우자의 탓을 하지 않게 되겠죠. 같이 합의하에 사고 팔았으니까요. 그래서 거래하기 전에 이렇게 합의를 최대한 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의견이 달라서 절대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은 삼성전자를 만약에 100만 원짜리 사자 이렇게 하는데 아내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50%만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삼성전자를 100만 원짜리 사자고 했으니까 거기 50%니까는 삼성전자를 50만 원치만 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100만 원치를 팔자고 했는데 남편이 절대로 동의를 못 하겠다 하면은 이제 이것의 50%인 삼성전자를 50만 원치를 팔면 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몰빵을 한다거나 이렇게 조금 감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돈을 이제 많이 이렇게 벌 수도 있겠지만 전 재산을 날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부부가 합의해서 그 합의한 것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할 때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는 남편이 여기에 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야는 또 아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고 파는 타이밍 같은 데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장점, 재능들을 발휘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각자 이제 아내나 남편이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뉴스를 듣고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의논을 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은 종목 선정에 되게 강한 편이고요. 저는 매매 시기를 되게 잘 파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의 촉과 여자의 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재능을 잘 발견을 해가지고 그 재능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면 되게 좋습니다. 부부가 각자 듣는 정보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들었는데 아내는 만약에 네이버 뉴스에서 이런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직장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고 이런 정보를 들었는데 또 아내도 아내의 직장에서 또 다른 정보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폭넓은 정보를 같이 거래하다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부부가 따로 계좌를 하고 있을 때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부부는 재산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각자 따로 돈 모으기를 하면은 많이 못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 부부인데 네가 번 돈은 네가 쓰고 내가 번 돈은 내가 쓴다. 그리고 각자 부모님한테 효도는 셀프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열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여자는 명품백을 지른다거나 아니면 남자는 차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열받아서 하는 그런 소비들이 있어요. 분노의 소비, 보복 소비 이런 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서로 재산을 못 모으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악영향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돈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도 같이 거래를 해야 되고 부동산도 같이 거래를 해야 되고,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용돈을 얼마를 이렇게 합의해서 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은 같이 공동 통장에다가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종목이 되게 많이 오를 가능성이 정말 확실하게 보여도 빚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아파트를 이렇게 살 경우에 대출을 내서 이제 아파트를 사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대출금의 이자 같은 것들을 내 월급이나 이제 남편 월급에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빚을 내서 이렇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주식은 빚을 안 내는 게 좋습니다. 벼락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레버리지 투자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빚내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벼락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절대로 빚내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부가 같이 거래해서 폭넓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성공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